처음에는 심지어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슬슬 피하게 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특히 회사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히렌초입니다. 오늘의 사랑의 잔소리. 일을 할 때 이것만은 조심하자. 저도 늘 조심하는 세 가지인데요. 사회생활하면 이런 분들 꼭 만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해요. 카리스마 있다. 혹은 할 말을 다 해서 시원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랑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로 말만 세고 존재감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초반에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말이 좀 세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주목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행동이 안 받쳐주면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네.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제가 PD 시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회의를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바로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별론데요? 아, 어떤 점이 별로일까요? 글쎄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속으로 열이 뻗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실력이 그닥이었거든요. 아니 콘텐츠나 잘 만들지 그냥 모두까기 인형처럼 남의 노력과 일을 폄하만 하는 부정적인 말. 프로답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만 제가 싫어서 시비를 건 것이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말은 세게 하는데 행동이 수동적이거나 매사 줏대 없이 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가 쌓이는데 실력 없는 회사 상사, 또 말만 세게 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기 주관은 하나도 없는 친구, 상대가 하자는 대로 수동적으로 굴다가 막상 했는데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 또 일은 못하는데 말만 많은 사람도 이 유형이죠. 본인의 말에 힘이 실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요, 메시지 자체보다 누가 말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를 갖고 있어요. 아까 예시 속의 같은 말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 천재 PD가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말도요. 콘텐츠 별론데요? 아, 어떤 점이 별로셨을까요? 글쎄요. 나한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세게 나가시는 성향의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실력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책임감 있는 피드백, 즉 책임감 있는 부정이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책임감 있게 내놓고 가장 중요한 나의 실력부터 갖춰놓는 것이죠. 만약에 내 실력이 갖춰지기 전이라면 말의 지나친 부정성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관련된 화법 영상을 상단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사람들이 티 안 나게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 논리만 앞세운다. 사람들이 끄덕이고 끝나는 말과 끄덕이고 나서 진심으로 행동하는 말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 프로젝트 특히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다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쵸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죠. 그럼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번 프로젝트 특히 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각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또 우리 팀원분들의 역량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믿어요. 그래서 기대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전자에 비해서 조금 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다 일하시기 싫다고요? 물론 저도 일은 귀찮습니다. 하지만 후자가 조금 더 움직였다면 그 차이. 전자는 논리만 앞세웠다는 것. 후자는 감정의 영역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와 달리 감정이 있는 존재죠. 그런데 가끔 그걸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하면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논리가 완벽한데 왜 안 통하지? 그래.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회성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맞는 말이지. 근데 하기 싫은데? 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논리만 앞세우는 것. 연차가 찼는데도 이런다면 사회생활 잘한다, 설득을 잘한다, 리더십이 있다 말하긴 힘들겠죠. 저도 사회초년생 때 이런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임원분들께 기획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건 이래서 좋고요,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뭐 이런 논리적인 얘기만 줄곧 늘어났습니다. 근데 앞에서 들으시는 상사 임원분들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맞는 말인데 왜 반응이 없지? 그리고 이후 다른 선배의 발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선배의 말은 조금 더 친근했어요. 한마디로 말을 듣는 상사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요거 때문에 퇴근을 못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획안은 조금 더 퇴근이 빨라지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 그리고 감정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말, 공감 가는 말에
다 같이 가볍게 웃었고요. 호감을 갖고 기획안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아닌 선배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중요한 실력 중 하나, 업무적 능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늘 설득의 연속이니까요. 상사를, 회사를, 또 고객을 말이죠. 그럴 때 너무 논리,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주장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요. 훨씬 더 능력 있게 사회생활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있다. 혹은 들어본 적 있다. 네, 기억나는 순간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또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 리스트 한번 모아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티 안 나게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요. 3.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뭘 알고 또 뭘 모르는지 아는 메타인지. 이게 일터에서 안 되면 크게 3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모르는데 아는 척. 두 번째, 약속 불이행. 세 번째, 수동 공격 혹은 급발진. 이게 안 되니까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도 몰라요. 그럼 조금 더 실력이 높은 집단, 연차가 올라갈수록 슬쩍 대화 배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만 들고 연차가 쌓이는데 실력이 그대로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고연차들 사이에서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배들에게 치이는 것처럼요. 거기에 자존심만 세워서 아는 척을 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 몰라요. 그러면 일의 진행이 안 됩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한계 파악이 안 되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 주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러면 신뢰도가 하락하죠. 반복되면 능력은 안 되는데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못할 것 같을 땐 미리 말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때 싫은 소리를 조금 듣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감정의 인식,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쁜지 서운한지 아는지조차 모르고요. 괜찮다고 해요. 근데 괜찮다 해놓고 표정은 아닌데 말이죠. 근데 안 괜찮으니까 기분이 태도가 됩니다. 수동 공격을 해서 타인의 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급발진을 해서 버럭 하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물론 저도 사회초년생 때 이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표현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만 해야 되는 말들을 부드럽게 하는 스킬을 익히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습니다. 이 자기 방어 기제가 건강하지 않은 방법, 사회생활 하수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으려면요. 적당히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인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분이 상했다면 왜 상했지? 나만의 잘못인가? 상대의 과실도 있는가? 조금 떨어져서 상황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한 번에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경험을 하실 때마다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혹은 챗GPT에게 상담을 하든 일기를 쓰며 생각 정리를 하든 간에 말이죠. 상황을 객관화하는 눈을 기르는 곳,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힘을 얻는 시작이라는 곳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요. 사람들이 사회생활 때 티 안 나게 은근히 무시하게 되는 말과 행동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이런 행동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이건 진짜 고치고 싶다 싶은 포인트가 있으셨다면요. 댓글로 적어보세요. 쓰는 순간부터 인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혹시 무시받는 것 같을 때 나만의 대처법, 나만의 꿀팁이 있으신 히릿들은 또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히릿들의 지혜를 모으면 다음 콘텐츠에 소개될 수도 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위로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사랑의 잔소리 어땠나요? 히릿들은 주로 몇 시에 콘텐츠를 들어요? 여담으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콘텐츠를 굉장히 늦은 시간에 촬영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잔소리하기가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낮에 이야기를 하면 되게 힘이 실리거든요. 밤에 찍으니까 조금 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야기가 가능해서 저도 더 편안합니다. 히릿들은 어떤 톤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선호도도 궁금합니다. 자꾸 말 시키니까 오늘 끝이 없겠네요. 자, 진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게만 걸으세요. 안녕. 뿅.